대한민국의 입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입시에 대한 이야기는 정확하게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과거보다 이 수능이라던가 고등학교, 내신, 대학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이죠. 이게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저도 부모거든요. 저도 아들, 딸이 있습니다. 이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저도 뭐 교육 과정에 뭐 이게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세대가 아이들을 더 일찍 더 많이 공부를 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오늘도 집에 가면은 저녁까지 10시까지 11시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초등학생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하시죠? 요즘 초등학생 아무도 안 놀아요. 자,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극상위권들이 생깁니다. 옛날에도 20년 전에 태어났어도 전교 1등을 했을 아이가 지금 태어나면 고등 때가 아니라 초1부터 또는 미취학 때부터 공부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정말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은 그 아이들을 변별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은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 번 어려워진 시험은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다시 쉬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시험이 나오면 그 시험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준비하잖아요. 기출 문제라고 하죠. 그러면은 다음 세대는 더 똑똑해집니다. 그럼 더 똑똑해진 그들을 변별하기 위한 그 다음 시험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년 전의 수능, 제가 대학 갈 때의 수능 정말 쉬웠습니다. 그 수능의 수준이라는 게요, 지금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매년 수능이 어려워져서 20년이 지난 지금의 수능의 수준은요, 어디까지 왔느냐? 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에서도 다루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도 못 풀어요. 옥스퍼드 대학생들도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그 수준은 사실은 미국의 한 대학교 1학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현재 수능의 어떤 현실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더 빨리 달려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답도 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참 나누고 있는데요. 왜 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된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반드시 1등급을 받으면서 입시에서 성공한다? 글쎄요. 그러면 다 1등급 받았겠죠. 입시에 다 성공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N수생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N수생도 그렇습니다. 20년 전에 우리는 시험을 한번 실수하면 수능에서 좀 실수하면 아깝다, 한 번만 더 볼까, 뭐 이런 식의 N수였던 거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상위권들이 원하는 대학을 위해서, 주로 이제 메디컬 계열을 위해서 계속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3수, 4수, 6수, 7수, 8수라는 이야기들도 이제는 일반적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수능 같은 시험에서는 1등급의 절반 이상은 다 N수생 거고요. 그 비중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 아이 공부를 잘한다라는 기준이 보통 좀 높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숫자로 이야기한 걸 좋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로 좀 냉정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저도 부모지만 제일 문제는 불안한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학원을 다녀도 불안하고요. 집에서 혼자서 공부해도 불안하고요. 불안합니다. 불안한 이유는 뭐냐면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육비를 쓴다 그래서 얘가 될까? 불안하죠. 이 지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은 야, 이거 뭐 교과서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얘 지금 입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되게 막연한 생각들이거든요.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숫자를 좀 활용하면 좋습니다. 숫자는 과학이랑 근접하거든요. 자, 수능 시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아이가 어리다면 반드시 수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중등 성적으로 대학 가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정보가 초등에 있거든요. 근데 그걸로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결국 대학은 수능으로 가는 거잖아요. 수능의 주요 과목 국영수 중에서 영어가 제일 쉬워요. 그 다음이 수학이고요. 그 다음이 국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어 시험이 가장 난도가 높다라고 보통 측정이 되거든요. 영어가 제일 쉬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험생들은요, 그렇게 영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학, 국어가 탐구가 더 힘들거든요. 자, 그 영어 이야기입니다.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그렇게 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나옵니다. 절대평가 이해하십니까? 상대평가는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제 위에 한 4% 정도가 되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으면은 저는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절대평가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수능 영어를 3문제 안쪽으로 틀려서 90점 넘으면 1등급이 나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시면요, 훨씬 더 와닿으실 텐데요. 지금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영어요? 정말 제일 먼저 교육비가 들어가고 제일 아이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고3이 되거나 N수생이 돼가지고 수능 시험을 봤을 때 전체 수험생 분의 몇 %나 90점을 넘느냐? 작년 기준으로는요, 4.71%였습니다. 5%가 약간 안 되죠. 근데 저 중에서 약 50에서 60% 정도는 N수생이기 때문에 현역이라면 고3입니다. 고3의 1등급 비율은 2%밖에 되지 않아요. 전국 2%. 이게 어떠십니까? 생각보다 정말 적죠. 우리는 수능 영어 1등급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1, 2%만 달성 가능한 목표예요. 이 숫자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등 부모님이시라면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하면은 수능 영어 1등급이 나온다. 그거 전국 1%에 들게 해주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전국 1%는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을 취미로 하는 동호인이 있습니다. 전국 1% 수준의 실력이다? 거의 뭐 동네는 씹어 먹어야 됩니다. 배드민턴 좋아하십니까? 전국 1%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시에서도 손꼽히는 그런 사람이어야 전국 1%가 되는 겁니다. 저는요, 숫자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숫자는 이미 증명이 된 거예요. 전국에서 1, 2%만 수능 영어를 1등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비율은 더 늘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시험은 쉬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변별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아이들은요, 전국에서 1, 2%만이 수능 영어 1등급을 받고요. 그보다 수학이나 국어나 탐구가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명확합니다. 과거보다 지금은요, 입시를 위해서요,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현실이 인정을 하거든요.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20년 전이랑 비교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이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더라도 건강하게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옛날보다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더 빨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잘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이 짧지 않은 시간들을 통해서요, 이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겠다는 겁니다.